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연일 주식이 급등락을 거듭하는데요. 오늘 또 많이 빠졌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정 이후에 또 반도체 AI주는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얘기할 거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스페이스X가 대해서 SSD 컨트롤러 발주를 한 것 같거든요. 회사에서는 스페이스X와의 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맞습니다. 지금 이 급락장에 연일 주가가 급등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스페이스X가 우주에 쏘아 올리는 회사가 SSD 컨트롤러가 필요했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층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일단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HBM은 우리가 잘 아는 메모리죠. 요거는 학습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HBF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적층한 게 HBF 아닙니까? HBM처럼 아주 고다층으로 쌓지는 않지만 낸드 플래시 자체가 300층짜리잖아요. 그거를 쌓아서 1000층짜리를 만든다는 게 앞으로 목표니까 최소한 3개는 쌓아야 되고요. 또 맨 밑에 베이스 다이, 공통된 베이스 다이를 붙여야 되니까 총 본딩을 1000층까지 쌓는다 그러면 3번을 해야 되는 거죠. 이 HBF의 이 용도가요, 추론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HBM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김종호 카이스트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거를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습에는 굉장히 빠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추론에서는요, 빠르지는 않지만 K하고 V값, K가 뭐냐면 키라고 해서 일종의 꼬리표 같은 거거든요. 연산을 할 때 일종의 주소 같은 겁니다. 그리고 V는 뭐냐면 value라고 해서 내용물인데 행렬 연산을 하다 보면 KV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수행할 때 이 AI가 KV를 수시로 서랍 열듯이 이걸 들여다보면서 답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을 할 때 매번 참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KV를 HBM에 집어넣으면 비능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호 박사님은 HBF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KV를 HBF로 오프로딩, 그러니까 밖으로 실어봤더니 훨씬 전체 연산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종호 박사님께서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샌디스크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진짜 HBF가 HBM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KV 캐시를 저장만 해줘도 전체 효율이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학습용으로 고속용 메모리이고요. 추론에서는 KV 값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추론이라는 게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앞에 질문했을 때 그 KV 캡시 값을 HBF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니까 장시간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 저장을 해놓고 그 안에서 추론을 하면 앞에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HBM은 학습, HBF는 추론인데 앞으로 추론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HBF가 앞으로 엄청 유망해지고 이거를 만드는 낸드 플래시 회사들은 엄청나게 중요성을 띠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스페이스X는 왜 선택했냐 이겁니다. SSD 컨트롤러가요, 저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스페이스X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모든 거를 발열 기준으로 따질 겁니다. 무게 기준으로 따질 거고요. 로켓으로 쏘아올 때는 가장 무게당 단위 성능이 좋은 거, 그런 거를 짓겠죠. 페로브스카이트도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가장 효율이 좋은 태양광 소재 아닙니까? 스페이스X에서 쏘아 올리는 우주 데이터 센터는 추론에 특화됐는데 거기에는 여기 1번 내용처럼 HBF가 많이 들어갈 거고 그 HBF를 돌릴 때는 저전력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컨트롤러 자체는 HBM 컨트롤러나 DRAM 컨트롤러보다는 그렇게 고사양이 아닙니다.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는 튼튼해야 되고요. 특성이 예민하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력 소모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선택을 한 것 같고요. 한마디로 우주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회사 제품을 선택했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요, 스페이스X의 이런 싹쓸이 쇼핑이 센서에서도 국내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특수금속은 이미 납품을 하고 있죠.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있는데 복수 회사를 거론하고 있는데 국내에 딱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요, HBF 시대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하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검사 장비 쪽에서 굉장히 뭔가 나올 것 같고요.
키옥시하고 샌디스크가 이 HBF 적층을 하기 위해서 국내 본드 업체에 주문을 냈습니다. 단 한 회사에서 몰아서 주문을 줬습니다. 본드뿐만 아니고 지금 검사 장비 이런 것들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HBM하고는 다른 어떤 논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HBF는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서 적층 과정에서도 덜 예민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특징이 300층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비하를 형성할 때 이게 이제 밖에 부분도 연결될 텐데 이게 제대로 수직적인 구멍이 파고 들어갔는지 불량이 안 생겼는지 이거를 3차원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HBM도 마찬가지인데 HBF는 300층 그리고 3개를 쌓으면 1000층에 달한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요, 중국의 솔리드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걸 분할상장하려고 할 수도 있죠. 마치 웨스턴 디지털이 했던 것처럼요. 바야흐로 낸드 플래시 시대가 왔다. 낸드 플래시의 정점이 HBF인데 이거를 이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스페이스X의 주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의 야심이 저번에 테라펜 말씀드렸는데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곧 나올 해운 영상에서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서 반도체 조정 국면에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